약간 속상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민사상 모욕죄, 모독죄, 법정 모독죄를 지금 받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법원의 핵심 문서를 넘겨주라는 명령을 따를 때까지 지금 이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소환장을 발행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서류들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그것들 가지고 좀 실랑이가 많이 벌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부 넘기기는 했으나 안 보내준 서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넘겨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계속 우리 쪽에서 이제 일정을 좀 조정해달라 해서 일정을 한번 늦춰줘가지고 3월 30일까지 전해주기로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날짜가 지난 뒤에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한테 땡깡을 부렸죠. 근데 이 판사, 아서 앵거렌이라는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 뉴욕주의 대법원에 있는 판사인데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트럼프 씨, 미스터 트럼프. 그러면서 당신이 당신의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나도 알고 있다. 나도 내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이에 따라서 당신을 민사적 모욕으로 구속하고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을 한다고 해서 어디 감옥으로 잡혀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모욕죄에 대한 명령이고요. 이전 법원 판결은 법무장관의 소환 요청에 따라서 트럼프가 3월 31일까지 서류를 넘겨주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제임스는 트럼프가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 얘기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이 일정에 동의하고 항소명령의 이러한 측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감 당일날 트럼프 변호인단은 새로운 이의를 제기했고 마감날 했다는 거죠. 서류를 넘기지 않았다. 이게 이제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임스는 그녀가 10년 이상 회사의 재무제표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잘못된 자산평가와 다른 잘못된 표현에 의존했다라는 것을 반복했다고 증언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세무조사를 지금 계속해서 펼쳐오고 있었는데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의 이 문제가 있다 있는 거죠.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은행들로부터 모기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기지를 받는 과정에 보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짜리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급 능력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얼마까지 융자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자산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불합리하게 더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출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중범죄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비즈니스를 하루 이틀 했던 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자료를 달라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임스 주 법무장관은 뉴욕과 스코틀랜드의 골프클럽과 맨하튼 미드타운 트럼프 타워에 있는 트럼프 자신의 펜트하우스 아파트 등 부동산은 물론이고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이 트럼프 브랜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트럼프의 이름값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개나 소나 이름값을 다 은행들이 평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트럼프 정도 되면 이른바 그 부동산 황제다라는 별칭이 붙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은행들에서 트럼프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트럼프가 그런 자기 이름 장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돈은 사업자들이 다 되면서 제발 트럼프 당신 이름만 갖다 쓸 수 있게 해달라. 당신 이름만 가져와도 우리 투자자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거다 해가지고 이름만 빌려 씁시다 하면서 로열티 계약을 했던 이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러니까 이름값이 충분히 자산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은행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보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지나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트럼프의 이름값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사실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돈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름이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주는 것인데 그 이름의 가치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주었다라는 것과 은행이 얼마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값이 이만큼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아와 어가 다른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범죄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기를 공모한 흔적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시하려고 그러면 원래 내 이름값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뭐 이런 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야 원래는 뭐 이렇지만은 이렇다라고 그냥 얘기해라고 거짓말을 시켰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내야 될 텐데 그런 증거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알리나 하바라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과거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낚시 원정이다. 원정 낚시 오는 거다 이거는.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은 문서 제작에 대해서 일정대로 정확히 하고 있었다. 하바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치적 십자군이다. 법무장관의 수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목적이 없어 보인다. 트럼프 역시 이 조사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수년 동안 법을 피해왔고 그와 그의 회사의 금융거래에 대한 합법적인 조사를 중단하려고 노력해왔다. 오늘의 판결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해준다. 이게 이제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이 오늘 내놓은 성명서입니다. 하바 변호사는 반면에 법무장관이 찾고 있는 문건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갖고 있는 걸 달라고 그래야 주는데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왜 자꾸 달라고 그러냐 우리한테. 제임스가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을 언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법원 문건에 따르면은 제임스 주 법무장관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개인 기기 2대, 회사 기기 1대 해가지고 총 3대의 기기에 대한 정보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사무실은 또한 그의 사무실 근처에 파일 캐비닛이 있는 트럼프의 파일들 중 일부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청된 자료 검색을 감독한 하바 변호사는 법무장관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캐비넷의 서류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게 검토되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당초 트럼프는 3월 3일 서류를 넘기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은 3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빈 브렉 맨하튼 지방검사도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에 대한 별도 범죄 수사를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은 그 엘빈 브렉 밑에 있는 다른 검사들이 기소해야 된다. 빨리 지금 고소하자라고 막 주장을 했으나 엘빈 브렉 지방검사가 야,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거 가지고 이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했더니 그 밑에 있던 검사 둘이 에이씨 그러고서는 옷을 벗고 나가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 정도로 지금 증거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억지로 지금 고소해가지고서는 기소하려고 억지로 기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정치적인 마녀사냥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주 대법원에서는 왜 법원에서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매일 $10,000불씩 벌금을 내리겠다 이렇게 판결을 해놓은 상황이다. 속상한 일이지만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려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엇인가 지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좀 찾아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는 지켜보고요. 관련된 소식들이 이어지는 대로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